얼마 안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양시장 강보합권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0.5% 안팎의 고른 상승세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47% 오르면서 2,582선 구간 마감 대기합니다. 하루 만에 다시금 상승으로 돌려놓기는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낙폭이 약 절반 정도의 되돌림입니다. 아직까지는 5일 이동평균선과는 약간 근소하게 좀 차이가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하게 오릅니다. 0.52%로 플러스권 집계됩니다. 880선 언저리 879.35포인트 선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서 비교적 상승권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었던 양시장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상황으로 마무리될 경우 5일선, 21선 모두 다 회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오늘은 상승 종목이 시간 지나면서 점점 더 많아졌죠. 1,200개가량 상승분, 하락 종목은 1,000개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4종목이 있고요. 엑스페릭스, 예전에 슈프리마의 아이디고요. 이 동운 아나텍, 당뇨 관련된 종목입니다. 신지인 SM은 이 비상장사하고 조인트 베처 합작사 설립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비스토스는 최근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의료 AI 관련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그 핵심에는 루닛이 있는데요. (6월 26일) 월요일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주변 여건이라든지 어수선한 상황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좀 마음을 비우셨던 분들께 오늘의 이런 또 상승이 상당히 좀 반가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장이 남긴 숙제들 하나씩 좀 풀어봐야 되겠죠. 아시아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중국이 단오절로 인해서 좀 번갈아가면서 휴장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모두 다 정상 거래 이루어집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조금 무거운데 먼저 일본 증시부터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밀렸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0.25% 하락했습니다. 32,698.81엔대 거래 마쳤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큰 낙폭은 아니지만은 33,000엔선 내주고 나서 여기서 좀 주춤거리는 모습 재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수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베타가 높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도쿄전력이라든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라쿠텐, 이렇게 사이즈 큰 종목군들이 비교적 낙폭이 깊게 나오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쪽은 환율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2위안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보통은 7위안 넘어서면 포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예전에 떠들썩했는데 요즘에는 7위안 넘어가는 게 너무 의례 형성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이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금융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달러 대비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 연동되는 국내 원화 같은 경우도 1,300원 선을 넘어서면서 계속 원달러 환율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 내부적으로 이렇게 위안화 환율이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중국 증시에는 약세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안 좋습니다. 1.5% 정도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3,149.56포인트 기록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꼽자면은 최근에 골드만삭스 쪽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5에서 5.2%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중국 증시의 먹구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해 종합지수 봤으니까요. 심천 쪽, 심천도 1.68% 정도 밀리면서 중국 증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계속 부정적인 뉴스가 조금 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1,300원 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밴드 말씀드리자면은 1,301원에서 1,309원. 장 초반이 사실은 더 강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상당히 좀 많이 오르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었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상승권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2원 10전에 거래 마감이 2원 10전 올랐습니다. 그래서 1,306원 3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원달러 환율 최근 들어서 오름세, 지난주 후반부터 보여줬던 오름세 오늘까지 4거래를 연속해서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네요.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도 내리고 장 출발부터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좀 컸습니다만 결국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자, 코스피 하루 만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0.47% 올렸습니다. 포인트로는 12포인트 상승 마감이 됐고요. 오늘장 종가 보시면 2,582.2포인트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의 움직임 분봉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분봉 보시면 하락 출발하면서 2,562포인트까지 저점을 만들었지만 금세 빠르게 좀 올려줬고요. 10시 구간부터는 2,580선에서 쭉 횡보세를 끝까지 보여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대로 2,58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에서 2,300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은 110억 원 정도 소폭 매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팔았죠. 2,200억 원 이상 순매도가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업종이 좀 확연히 많았던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전기가스 업종이었죠. 3.17% 상승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의 강세에 힘입어서 업종지수 이렇게 뚜렷하게 올렸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건설업종이 좋았죠. 오늘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건설주들의 강세가 나오면서 이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건설업종은 1.82%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 그 뒤를 이어서 증권이 1.67%, 철강 금속이 1.47%, 비금속 광물이 1.3%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부진했던 업종이 화학업종이었죠. 1.25% 내렸습니다. 다름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이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후폭풍이죠. 오늘장에서 급락을 연출해주면서 업종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업종은 1% 넘게 빠졌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다 1% 안쪽에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섬유이복이 0.6% 내렸고 기계 0.39%, 그리고 종이 목재 0.14% 제한적인 하락폭을 보여줬고 그 뒤로 통신업종부터는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우리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오늘 반도체주들의 강세 여기저기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그 상승 흐름을 이끌어줬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1% 넘게 올랐죠. 오늘장 종가는 72,4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약보합권에서 11만 3,500원에서 장을 마치는 데는 확인이 됐고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보시면요. 전반적으로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LG화 이쪽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보합 수준에서 그리고 LG화학은 0.85%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삼성 SDI도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포스코 그룹에서는 이 퓨처엠이 약세 흐름을 보여줬죠. 0.27% 소폭 내렸고 포스코홀딩스는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의 상승이 2차 전지라기보다는 철강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죠. 자, 그래서 철강주로서의 강세로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자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는 2% 오르면서 정확히 40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건 자동차 정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완성차에서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현대차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0.3% 오르면서 20만 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기아의 상승 탄력이 역시 뚜렷하게 더 좋았죠. 2.5% 오르면서 기아는 8만 5,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아래쪽에 현대모비스도 보시면요. 현대모비스도 거의 2% 가까이 오르면서 22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건설 그리고 건설기계, 철강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묶는 키워드는 이 건설 해외 수주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조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먼저 현대건설의 수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우디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전해졌죠. 그것도 역대 최대인 50억 달러 규모로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현대건설의 수주 소식으로부터 이 건설기계 그리고 중소형 건설 쪽에 매수세를 붙이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자, 확인해 보시면 현대건설이 6% 넘게 올렸죠. 음봉 확인이 됐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 6% 넘게 강세 보이면서 48,800원에서 4만원대 윗단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HD 현대건설 기계와 인프라코어 모두 강세 마감이 됐지만 장중 급등했던 흐름에 비해서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밖에 진성TC 4.9%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중소형건설에서 범양건영과 한신공영 같은 종목이 나란히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말 동안 떠들썩했던 러시아의 군부 쿠데타 소식도 전해졌었죠.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하루 만에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 푸틴 대통령의 권력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움직임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우크라 재건주들이죠. 현대코퍼레이션 5% 넘게 올랐고요. 해인이나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이 나란히 4%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게다가 또 한 가지가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크라 재건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대폭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죠. 자, 그래서 철강주들의 움직임도 오늘 나란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한일철강 같은 종목이 13%대 급등 마감이 됐죠. 3,540원에 장 마쳤고요. 하이스틸 윗골이 좀 달았지만 거의 5%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현대제철도 4.5% 강세 마감으로 34,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줄은 오후장에 조금 더 두드러졌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국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6월 20일까지의 수출을 확인해 보시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3%가 증가했고요. 수출의 증가세 반전을 이끈 핵심이 독보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분석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그 흐름을 주도한 것이 전기차라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분석과 함께 오후장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먼저 그중에서도 두드러졌던 게 동원금속이죠. 이쪽에서는 22%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500원 위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한국무브넥스, 화신, 서현 이화까지 나란히 4%대 뚜렷하게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KB오토시스 3.8% 올랐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도 최근 들어선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현대글로비스 3%대 오르면서 19만 2,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하루 만에 상승 마감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코스닥 보시면 전장 대비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3% 올렸고요. 포인트로도 5포인트 가까이 올리는 흐름이었죠.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880포인트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879.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통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거래소와 마찬가지였죠. 하락 출발했다가 870선을 잠깐 깨고 내려갔고요. 그 뒤로는 저점 잡고 바로 880선까지 올렸습니다. 장중 대부분 880선에서 움직이다가 횡보세를 보여줬죠. 거의 그대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은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였고 기관도 564억 원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역시 개인만이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은 1,5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죠. 일단 2차전지 종가상으로는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죠. 에코프로 그룹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가 0.4% 소폭 상승으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0.5%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LNF 이쪽은 낙폭이 조금 더 컸죠. 1% 넘게 내려오면서 25만 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실 텐데요.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왔던 포스코 DX 이후로는 이틀째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장에서 뚜렷하게 내려가면서 2.6%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WCP가 반도체주인 HPSP와 자리 싸움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WCP는 일단 뚜렷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7만 200원이 오늘 장에 종가였습니다. 3%가 넘게 내려갔고 반도체주인 HPSP도 0.5% 소폭이지만 약세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만 오늘 강세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강세 마감이 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헬스케어 1.87% 올랐고요. 78,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도 확인해 보시면 0.6% 강세 마감이 됐고, 가운데 껴있는 HLB 이쪽에서도 2% 넘게 오르면서 31,8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래쪽에 케어젠을 확인해 보시죠. 케어젠에서는 황반변성 치료제의 임상 일상 관련 이슈를 안고 주가가 크게 올랐죠. 오늘장 케어젠이 6% 넘게 올리면서 24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새 정말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역시 루닛이죠. 루닛의 인공지능 영상 분석의 솔루션. 이 솔루션이 일본 보험급여 가산수가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여파로 풀이가 됩니다. 루닛은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10만 원까지 왔을 때도 사실 상당히 놀라웠는데 계속해서 주가 상승 탄력을 붙여갑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이제는 17만 원까지 뚫어내는 말도 안 되는 기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장도 21%대 주가 급등세 또 나왔습니다. 종가상으로 17만 2,400원까지 연출되면서 무서운 상승 기세를 그대로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의료 AI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의료 정밀기기 관련된 종목들 여기저기 다 찾아 나서면서 매수세가 더 붙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스토스 같은 종목은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죠. 3,000원 위까지 올라서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큐렉소 24% 급등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 정밀 관련된 종목들 다 올랐죠. 메디아나 DR잼, 코렌텍부터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종목이 적게는 6에서 많게는 7, 8%까지 뚜렷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의료 AI 업체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좀 커지다 보니까요. 여기서 확산되면서 원격 진료, 유전자 분석 이런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매수세가 덩달아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크로젠 같은 종목이 24% 급등하면서 24,550원까지 올랐고요. EDGC 이쪽까지도 상한가 조달을 했습니다. 결국 2,000원대 위까지 솟구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11%, 이지케어텍이 8.7%, 셀리맥스 같은 종목도 8% 뚜렷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한때 묶어볼 수밖에 없겠죠. 강세 종목들이 반도체에서 오늘 워낙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 메모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뚜렷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유의미한 양적 성장이 추정된다라는 분석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번 주 목요일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기대감도 한데 붙었죠. 자, 그래서 강했던 종목들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자, 먼저 동훈하나텍 여기도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죠. 사실 이쪽은 이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당 측정기기 관련된 소식에 힘입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16,000원 근방까지 도달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케감 같은 종목도 소재 쪽에서도 8% 넘게 올리면서 39,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두산테스나가 오랜만에 강세가 상당히 연출이 됐습니다. 11%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43,500원까지 솟구쳤고요. 이쪽에서도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죠. 그리고 이 밖에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 두 종목 모두 다 주가 강세가 연출이 됐고, LB세미콘과 AD테크놀로지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도 모조리 강세가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작은 종목들인데 오로스테크놀로지 16%대 급등했죠. 샘CNS 14%, 지오엘리먼트가 18%대 이렇게 시가총액 1,000억에서 3,000억대의 좀 작은 종목들이 주가 급등세 연출이 됐습니다. 이 밖에 또 저스템도 6% 강세가 연출되면서 18,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